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네, 엔캠 오늘도 20%가 넘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17만 원 위로 정확히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2월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이제 피날레 상승에 대해서 자, 시작으로는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승에 자 이유를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엔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엔캠이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상승을 좀 가능케 했는가 이유죠. 예, 요거를 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했던 14회차 CB 물량에 대해서 자 2,500억 원이 필요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큰 규모의 CB 발행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 이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 CB를 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모, 말 그대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자 조달을 완료했어요. 예, 납입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캠에게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2,500억이라는 큰 금액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요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자 청약으로서 달성한 청약률은 14%밖에 되지 않아요. 자 2,500억 원 중에 이 청약으로 모인 금액이 340억, 349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누가 인수를 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KB증권을 대표 주관회사 그리고 대신증권을 인수회사로 하여서 나머지 개별 인수 의무사채 금액만큼 잔액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얘네가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86%나 되는 물량을. 자, KB 대신 자 대신은 잘 모르신 분들 계실 수가 있겠지만, 자 KB 같은 경우는 자 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만큼 어느 정도 신뢰가 입증이 된 회사가 이 엔캠의 12 물량을 가져갔다라는 게 그게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유동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의 가치가 희석이 된다. 하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엔캠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2천억이 넘는 금액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KB증권에서는 엔캠의 상승을 확실하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호재로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 자, 플러스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 지금 현재 엔캠이 지난달 말에 공개한 내용이 있죠.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에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유럽과 중국 등의 전방위적 점유율 확대를 나섰다. 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내용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12회차 12 물량 있죠. 요거 남아 있는 물량도 12월에 뭐 하겠다? 전환을 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자 14회차도 계속해서 딜레이가 됐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딜레이가 되면서 12월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서 분명히 어떤 한 방이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께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날짜부터 확인할게요. 자 11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자 세력들 다시 들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뉴스로 반등은 시작이 됩니다. 7%. 자 1300명이 넘는 분들이 시청을 하셨는데, 자 요거 길지 않습니다. 빠르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지 못했다는 거 확인했다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올릴 것이다. 저는 공급 계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 계약. 엔캠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몇 조짜리라고 얘기를 하겠죠. 몇 조짜리입니다. 근데 몇 조가 사실상 단순히 금액만 보면 엄청 커 보이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막 납품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몇 조짜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들은 엔캠의 가장 문제였던 유동성 또는 기업적 가치, 매출에 대한 호재가 나왔다, 악재가 해소가 됐다 생각하고 다시 붙을 거예요. 주가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벌기 위해서 저는 아마 12회차도 12월달 낸다라고 했고, 자, 14회차 공모 자체를 뭐 한다? 딜레이 시킨다. 12월까지. 자, 이것 또한 뭐다? 자, 결국에는 엔캠은 나올 호재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가 확실한 매수 타점이에요. 하지만 매수 타점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 매수 타점까지 이 뉴스 나왔을 때 사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을 자, 가져갈 수 있도록 앞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매수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맞죠. 하지만 앞으로도 이 기회는 자, 무수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은 결국에는 엔캠의 추가적인 상승이 자, 올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고점이 형성이 되는 거는 언제가 될까요? 자, 고점은 결국에 엔캠의 세력들. 자,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들어가는 비용. 그죠? 그리고 내가 올라갔을 때 가져갈 수, 매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자, 요거를 저를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자, 비용이 올렸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때 내가 가져갈 수 있었던 자,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립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더 올리지 않죠.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워낙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웬만큼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꾸준히 모아왔던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제가 공시 보고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가서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봤었을 때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량, 제3자 배정 전화 우선주 있죠. 그리고 12 물량, 그다음 BW 물량, 신주수거 부사채 이런 것들이 한 페이지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이 내용이 너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수기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3월 31일 기준입니다. 자, 3월 31일 기준으로 BW 물량이 114만 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물량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212만 주. 자, 합이 326만 주라는 물량을 가지고 있었고, 자, 3월 31일 이후로 본인들이 나올 물량, 매도가 가능하게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자, 12 물량이라고 있었어요. 자, 이 12 물량이 275만 주로서 단위 물량 중에서는 가장 큰 물량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12는 본인들이 매도를 하고 싶을 때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환 가능 기간이 돼야지만이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매도가 가능한 전환 기간을 봤을 때, 자, 5월부터 6, 7월 달에 순차적으로 나오고, 자, 5월에 나오는 물량이 12, 11회차, 그리고 6월에 나오는 물량이 12, 12회차, 7월에 나오는 물량이 12, 13회차 물량.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5월 달에 나오는 11회차 물량은 약 43만 주로 크지 않았습니다. 275만 주 중에 43만 주, 물론 큰 물량이긴 한데 전체 물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12를 전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6월 7월에 나오는 핵심 물량을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275만 주를 전부 다 매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 7월 달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326만 주를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자, 40만 원대, 40만 원 돌파는 하지 못했지만 39만 4,500원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었지만 자, 매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왜 매도를 안 합니까? 여기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자, 상당해 보이는데 상당했죠. 얼마입니까? 1조 3천억 원. 애초에 수천억을 빌려주면서 CB 발행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1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1조 3천억 원의 수익을 챙겨간다는 것은 자, 여기 1조 3천억 원치의 자, 매물대가 쌓여버린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뒤에 나오게 되는 자, 7월은 돼야지 팔 수 있는 275만 주. 자, 이거를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에 세력들이 고점을 만드는 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다라고 했죠. 자, 내가 275만 주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내가 326만 주를 팔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자,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얼마다 1조 3천억 정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무슨 선택을 할까요? 한꺼번에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여러분들 예상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엔캠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올라갔던 상승. 자, 4월이 시작하자마자 올라갔고 4월이 끝나기 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나왔던 전체 매도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됐을 때, 자, 매도 물량이 여러분들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한 달 내내 기관에서 37만 주 매도 나왔어요. 자, 연기금, 금투, 사모펀드 전부 다 기관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 기타 법인 확인해 보니까 약 43만 5천 주.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326만 주에 달하는데, 자, 그 중에 43만 주만 매도로 나왔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엑시트라고 표현을 합니까? 표현하지 않아요. 왜? 핵심 물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얘들은 고점에서 매도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자, 7월은 돼야지 275만 주를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자, 7월에는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앞에서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이 구간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확실하게 만들어낸 뒤에 275만 주 플러스 326만 주에 달하는 앞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까지 한꺼번에 비싸게 매도를 하기 위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승 여러분들 얼마나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물량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올렸을 때 확실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웬만큼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326만 주를 판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326만 주는요, 그 당시에 엔캠의 유동 주식이 자 1000만 주가 채 안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체 유통 물량에, 그러니까 엔캠이라는 시총이 이 당시에는 자 거의 7조가 돼가는 그런 엔캠의 전체 유통 물량의 3분의 1이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매도로서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가 하락이 여기까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딱 바닥을 잡습니까?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앞에서 가장 많은 개인들의 거래량이 터졌다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실제로 박스권을 형성을 한 게 자 마지막 12, 13회차 물량. 자, 요게 7월 22일 날 나왔어요. 딱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뭐였다? 바닥을 잡았다. 너무나도 우리가 의도를 뻔하게 알 수 있는 흐름이 겹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엔캠은 자 추후에 확실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내고, 그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확실한 상승으로서 본인들의 수익을 가져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정말 엔캠의 마지막 피날레 상승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일단 바닥을 잡았을 때부터 여러분들과 했던 대응은 결국 이 구간 내의 변동성을 통해서 자 수익으로 전환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자, 지금부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상승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상승과 하락이 조정, 예, 동반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 올라갔을 때 이 엔캠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고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도를 통해서 내가 손실을 피하고, 내가 매도한 금액으로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면서, 자 여러분들 평단 밑에서 매수를 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단이 낮아진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챙기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종국에 이르러서는 세력들 엑시트의 신호를 확실하게 포착을 해내서 결국 거기서 자 매도를 해야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전환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매도를 같이 하면서 가는 전략이에요. 상승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 전량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 분할 매도로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비중의 일부분만 매수를 반복하더라도 평단이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보유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다 가다 보면은 최고점에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를 함으로써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 자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자 요 내용들 제가 1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면서 확실한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엔캠 채프로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미 다 말씀드릴 바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께 직설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방법이 자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자, 이 문자는 제가 지금 장적 11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비용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받고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엔캠 세력들 엑시트 시그널이 나왔다. 우리가 먼저 매도를 해야 된다는 투자 종료를 알리는 이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대응들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고 확실하게 매도 끝매짐을 함으로써 수익 전환으로서 마감할 수 있는 이런 대응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문자로서 타점, 이유, 방법 이런 것도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 번호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여기에 제 핸드폰 번호고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고 있자만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이런 타점들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바닥에서 타점 잡은 거는 결국에는 자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자,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지 않더라도 자 느긋하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죠.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잡으라고 영상으로까지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자, 타점이 유효하다라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승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자 앞으로 진행되는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마찬가지로 내일 당장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모르죠. 왜?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자 많은 신규들이 엔캠의 상승에 올라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신규 유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신규를 털고 가려는 눌림목 구간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 밑에서 타점을 잡지 못했다라면은 자 만약에 지금 신규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뭘 잡아야 돼요? 눌림목이 나온다면 무조건 눌림목 구간을 잡아야죠. 그렇지만 이 눌림목은 결국에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시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수급적인 요인, 거래량 이런 것들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선택을 했고 이런 것들 보고 대응만 하시더라도 즉각적인 대응 가능하시게 상세하게 잘 적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눌림목 없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상승 직전에 타점을 잡던가 아니면은 사실 지금 17만원 구간에 대한 돌파 이뤄냈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빈약하죠. 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이 구간에서 자 윗꼬리도 달리지 않고 장을 마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 돌파가 나왔는지 아니면 돌파를 시도하는 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돌파를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거기서 잡아야 되고 돌파를 빠르게 더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제가 보고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내용들이 좀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수익으로 전환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캠이라고 특히 내가 장중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 있죠. 모니터링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필수적이에요. 자, 내가 차트는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지만 자, 수급적인 부분과 거래량, 동향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엔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 오전부터 같이 대응을 시작을 할 것이고 자 지금 많은 터치가 있었던 매물대가 존재하는 자리로 이제 진입을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조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 조정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앞에서 설명해 드렸고 실제로 엔캠의 세력들은 주가를 자 변동성이 크게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입이 마르도록 말씀드렸던 거 1월달부터 결국에는 엔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간다라면은 사실상 엔캠은 1월달에 올라갈 수가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왜? 1월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린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나섰던 달이었기 때문에 자, 이 트럼프는요 지금에 와서야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대선 공약으로서 1월달부터 내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첫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엔캠은 지금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이 상승의 재료는 뭐였습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자 기대감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자 어떠한 기대감이었어요? 엔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서 전액 1위가 될 수가 있다. 왜? 1위부터 3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중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는데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자 그 당시 그때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자 100% 이렇게 신뢰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파급력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게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자 내년 1월이면은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은 어떻게 해서든 12월 안에 끝내야 되는 상승이 돼버린 거예요. 자 많은 분들께서 1월
한 달 동안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자, 앞에서 우리가 올라갔었던 상승 퍼포먼스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셔요.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7만 원에서 35만 원이었어요. 예, 5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당시 24년도 자 1분기는 주인공 누구였다? 엔캠이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자, 신규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례가 있는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엔캠은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하면은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는 것이다? 예, 결국에는 여기서 붙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점을 최대한 만들어서 매도를 하는 엑시트를 시도를 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뭐다? 자, 이 매도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매도를 함으로써 확실하게 수익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대응하면요. 최고점에 계시는 39만 원대에 계신 분들 또한 저는 수익으로 전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 같겠지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지난 영상을 좀 찾아보시게 되면은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만 이용하더라도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서 올라가는 흐름 잡아냈고, 자,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전환, 평단을 낮추고 보유량을 늘려가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지만이 앞으로 나오는 변동성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엔캠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좋아요와 구독 요것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요, 앞으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는 끝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 전부 수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프로였습니다.